안녕하세요. 채널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록, 만석장 수결전을 통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은 조용한 덕목의 힘을 하차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권력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권력에 대한 반서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보통 영웅들의 화려한 흥망성쇠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 열전은 전장에서의 무공이나 정치적 모략이 아닌 겸손과 신중, 청렴이라는 조용한 힘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위험천만한 제국의 정치 무대에서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각인시켜 가문을 보존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 문제, 경제, 무제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정복이 아닌 인내의 기록이며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1장, 만석군 가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중함 하나로 왕조와 같은 가문을 쌓아 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문의 수장인 석부는 15세에 고조 유방의 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출발이 군사적 공로나 책략이 아닌 인품 덕분이었다는 사실은 이 가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석분의 삶은 거의 의식에 가까운 경건함 그 자체였습니다. 궁궐 문을 지날 때는 수레에서 내려 허리를 굽혔고 황제의 하사품 앞에서는 마치 황제가 눈앞에 있는 듯 머리를 조아렸죠. 은퇴 후 아들들이 찾아와도 반드시 예복을 갖추고 맞이할 만큼 그의 겸손은 삶 깊숙이 뿌리내린 원칙이었습니다. 교육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자손이 잘못하면 직접 꾸짖는 대신 가장인 본인의 부족함을 탓하며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위기감을 조성해 스스로 잘못을 찾아내고 사죄하게 만드는 원망 없는 공동 책임 의식의 교육법이었죠. 그의 네 아들 역시 부친의 행동 규범을 완벽히 내면화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과시보다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며 가문의 장기적인 생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석건은 남몰래 부친의 속옷을 빨고 요강을 비우며 이를 결코 발설하지 않는 진실한 효성을 보였습니다. 막내 석경은 황제가 말 숫자를 물었을 때 사소한 오차조차 피하기 위해 모호하게 답할 정도로 극단적인 신중함을 고수했습니다. 부친과 네 아들이 모두 2000석의 고위직에 올라 합계 1만석의 녹봉을 받으면서 만석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는 전쟁이나 모략이 아닌 오직 도덕적 행실만으로 얻어낸 명예이자 전제정치 하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제2장에서는 열전에 함께 기록된 다른 인물들로 분석을 확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생존 및 윤리적 행동 전략의 사례 연구로서 기능합니다. 특히 직부리는 도가적 접근법을, 나머지 인물들은 눈에 띄지 않는 관료의 이상을 구현합니다. 노자 철학의 실천가였던 직부리는 부쟁, 즉 다투지 않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동료가 자신을 금 도둑으로 의심하자 변명 대신 자신의 돈으로 배상했습니다.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자 그의 명성은 오히려 높아졌죠. 대립 대신 수능으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을 때도 그는 저에게는 형이 없습니다라는 차분한 한마디로 대응했습니다. 논쟁에 품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비방의 전제를 우아하게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위관, 주인, 장숙 같은 인물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파벌에 휩쓸리지 않는 침묵의 관료를 대표합니다. 제국이라는 기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들이었죠. 특히 제목의 이름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화가 거의 없는 장숙은 사마천의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너무나 신중하고 야망이 없었기에 역사에 남길 만한 사건조차 만들지 않았던 거죠. 이 역사적 침묵이야말로 위험한 궁정에서 거둔 가장 완벽한 성공의 증거입니다. 제3장, 고사성어적 지혜와 일화 속에 담긴 교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열전에는 유명한 고사성어의 직접적인 기원이 없습니다. 이는 재치 있는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평생에 걸쳐 축적된 인격의 힘을 사마천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기존 성어들을 완벽히 설명해 줍니다. 억울함을 복으로 바꾼 직부리의 전화위복, 스스로 본보기가 된 석분의 솔선수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 석건의 누런민행, 그리고 실패를 거울 삼아 극도로 조심한 석경의 복철주줍까지 말이죠. 제4장, 사마천의 판결입니다. 겸손이 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볼까요? 천재적인 한신은 처형당했고 탁월한 이사는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했던 석씨 가문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역사적 위대함을 순간의 불꽃이 아닌 꺼지지 않는 유산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마천 자신은 궁형을 당하며 권력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동시대 사대부들에게 전하는 쓰라린 생존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황제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제가 만들어낸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망과 갈등의 세상에서 가장 영속적인 유산은 공격성이 아니라 자제력 위에 세워집니다. 과소평가되기 쉬운 겸손과 신중이 실은 역사를 가로질러 가문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지혜임을 사마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마천의 안목으로 살펴본 생존의 지혜,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채널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